네, 안녕하세요. 전전협의 장 대표입니다. 사호 제자님이시죠? 제자님입니다. 네네네, 수리나님이시죠. 네. 어색하시죠, 이제 닉네임이. 네, 그렇죠. 네, 요즘엔 그 오프라인에서 만나도 다 닉네임으로 불러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이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펑크, 브레이크 고장, 체인까지 한 번에 3종 세트를 고객 두 분이 갖다 주셔서 진행을 하셨죠, 그죠? 그렇죠. 이게 한 8월 초였죠. 네, 무더운 날. 4, 5일.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펑크가 났다면서 자전거를 맡겼는데 브레이크도 고장 났다고. 네. 근데 브레이크가 완전히 틀어져서 모두 다 갈았다. 예, 드럼까지 나갔어요. 아, 드럼이라는 것도 나갔네. 예, 예. 그래서 펑크 이야기만 듣고 장면 준비해놨다가 사실 이론으로는 많이 배우셨고 실습도 해보셨는데 이걸 혼자 하시니까 너무 사실 어려웠던 부분이죠, 그죠? 그렇죠. 좀 어렵죠. 그런데 실린더가 브레이크 라이닝 예. 그 실린더가 안 나가길 다행인 거예요. 여기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자전거 예, 실린더가 여기.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호제자님께서 이 자전거를 가지고 혼자서 이 수리를 해보시려는데 어떤 여러 가지 제한 조건 때문에 이 펑크 때문에 올라오신 거죠? 그렇죠. 뻥뻥. 예, 이거는 바깥이 난간 거예요? 안쪽에 난간 거예요? 안쪽으로. 안쪽이요? 예, 안쪽으로 두 방. 왜냐면 찔려서 말아요. 아, 뭐. 찔려가지고 한 번 찔리면서 같이 아, 이렇게 나와버린 거네. 나와가지고 두 군데가 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데 사실은 브레이크가 더 문제였다. 브레이크가 안 들었지. 근데 이제 브레이크는 저희 1호점에 또 계시는데 브레이크 고장 난 거를 지금 갈아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장비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잡아주는 힘이 없다 보면 안 되는 안 거죠. 되고. 예. 브레이크 어떤 게 고장 난 거죠? 요거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앞에 예. 요 V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예. 거기 고장 나가지고 셔츠에 왔다 갔다 박아가지고 아, 브레이크 완전히 비틀어진 거네. 비틀어졌죠. 아, 그래가지고 그 수리를 하려 했더니 안 되겠어요. 같이 찝어줘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아, 한쪽이 한쪽만 안 되는 찝어주고 그래가지고 틀어졌기 때문에. 보통 많이 고장 나는 거 브레이크 패드잖아요. 그렇죠. 브레이크 패드가 달아서. 그렇죠. 근데 그 브레이크 패드가 아니고 링 네. 위에 링부터 그냥 나가가지고 이 동그란 부분 말씀이죠. 그게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어제도 최시장님 와서 같이 영상을 찍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일반 자전거하고 전기 자전거 브레이크 패드의 두께나 이런 게 똑같다 보니까 네, 그렇지. 전기 자전거는 거의 2-30km를 달리다 멈춰버리니까 패드가 빨리 단다고 빨리 하더라고요. 가요. 예, 일반 자전거는 뭐 빨라야 10km인데. 무게가 없으니까. 예, 그런 차이 때문에 브레이크 고장으로 많이 오시겠다. 그렇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체인이 녹슬어 있었던 사례인데 체인이 녹슬기가 쉽지는 않지 않나요? 예. 아니요. 비 맞으면 녹슬어요. 왜 아, 그러냐면 예. 철근이 첫살이 첫살. 예. 강한 첫살에서 물만 묻으면 녹슬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평소에 예. 기름을 쳐주고 그러니까 뭘로 하냐면 먼저 칫솔로 기름을 묻혀가지고 이순매 부분을 싹 기름 쳐주면 절대 녹 안 나요. 아, 평소에 이렇게 해놓고 비는 꼭 안 맞게 해놔요. 그렇죠. 맞지 예. 말고 관리 잘하고 예. 만일에 또 비 올 때 조금 자전거 타더라도 예. 그거 싹 닦아주면 물기 없으면 녹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 자전거도 비 맞으면 절대 안 되고. 비 맞으면 예. 절대 안 되죠. 왜냐면 전기 자전거는 말 그대로 전자 제품이라는 게 쇼트 된다고. 이런 자전거들은 특히나 일반 자전거도 비 맞으면은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혹시나 이렇게 녹이 났다, 지금 엄청 심하게 난 거죠. 이쪽도 그렇죠. 지금 안 닦은 거고 거의 뭐 사실 저는 스프라켓도 다 나갔네. 이거 다 나간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오셔가지고 이때 사실은 이론하고 실습하고 좀 달랐던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체인 때문에 어떤 부분이었죠? 그 찌개 잡는 거 그걸 내가 잘 몰라가지고 예. 실시장님한테 배웠죠. 예, 사실 이제 이론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마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체인이 길다 보니까 예. 이 집게로 접어서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체인을 딱 두 개 받아보는 순간 받아는 예, 뭐야. 당황했죠. 왜냐면 이거 잘못 줬다. 이거 분명히 잘못 줬다. 했는데 전화해 보니까 1.5개를 쓰는 거죠. 그렇죠. 1.5개. 예. 그리고 네, 반은 버리고. 네, 반은 버리고. 구형 사진 나면 이 길이랑 이 길을 맞춰봐서 그렇죠. 길이가 한 뼘 이상 차이 지는데 19.5cm 나더라고. 이게 부족하면은 자전거 안 가는 거예요. 아예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죠. 지금 규격이 일반 자전거에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전기 자전거용 무조건 좀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좀 길다고 봐야 돼. 예. 그러면 만약에 두 개를 샀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만큼 쓰고 나머지 나머지는 또 또 놔뒀다가 다음에. 약간 불편하긴 하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만 잘 맞추면은 체인 예. 가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렵지 않다. 그 전기 자전거 옛날 있잖아요. 체인을 빼가지고 예. 정확히 길이 재고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스프라켓 꼬리가 올라갈 정도만 체인 잡아주면 이상 없어요. 예. 스프라켓이란 건 이 스프라켓 뒤에 올라가가지고 네. 여기서 꺾어지는 부분이 있거든. 네. 그 부분을 체인 걸어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최하로 로로 놓고 예. 상으로는 위험하다고. 그 자전거는 이렇게 됐다 해서 이런 수리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고 이제 이건 완전 저희가 연습용이 아니고 실전 고객한테 돈을 받는 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론에서 배운 거랑 오프라인이랑 하셨다라고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뭐 사업을 하든 뭐 가게를 하든 모든 일은 고객이 알려준다. 특히나 그렇죠. 진상 고객이 일은 많이 알려준다 라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진상 고객이 많이 올수록 초기에는 사업을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왜냐하면 네. 내 혼자는 될 수가 없어요. 네. 여러 사람을 네. 이 조언을 얻어야 맞습니다. 내 모든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맞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엄청 급한 목소리로 아주머니신데 전전협이 좀 빨리 좀 고쳐달래요. 그래서 뭐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했더니 안양천이 있죠. 네, 거기에서 빵꾸가 났대요. 아, 빨리 와보래요 저보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전거 기종을 알아야 된다. 그렇지. 네, 도구도 당연히 있지만 기종을 알아야 고쳐드릴 수 있다 했더니 기종을 알려주셔라 했더니 모른대요 기종을. 그럼 사진 찍어서 주셔라. 왜냐면 저희가 알아야 준비해놔야 거든요. 그렇죠. 출장에 들어. 사진 나는 안 찍겠다. 와서 봐라. 그래서 그럼 저희 못 나간다. 그렇죠. 못 나가는 라고 거지. 왜 나가서 허탕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막 화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최 시장님한테 했더니 최 시장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10만 원을 요구하시라 출장비를. 그렇지. 왜냐면은 실제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현장 갔는데 만약에 못 고치는 현상이면은 제 시간도 버리는 거고 출장비도 버리는 거고 그런 분들 정말 정중하게 오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10만 원의 출장비의 가치가 맞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구나라는 생각 이번에 다시 했습니다. 네, 출장 수리 비용이 뭐 어떤 데는 2만 원, 그렇죠. 어떤 데 3만 원 3만 원 맞지. 네, 10만 원을 받는 게 어떨 땐 맞을 수 있겠다. 네, 그럼 왕복 왔다 갔다 하고 시간 소비. 시간을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느꼈는데 그거예요. 본인은 뻥 끊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체인이 고장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럼 저희가 또 체인을 준비를 안 해갔으면은 안 되지. 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오시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처음에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끌고 와야 돼. 끌고 예. 와가지고 보여줘야지. 그리고 방금도 지금도 저희가 수리하고 테스트를 이제 해봤잖아요. 네. 근데 현장에서는 테스트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전기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은 집에 가서 또 못 고쳤다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방문하시는 게 맞다. 카센터도 긴급 출동 말고는 다 카센터로 가시는 거잖아요. 카세트로 오는 거예요. 네, 긴급 출동 뭐 기름 넣거나 타이어빵 그리고 정말 보험. 네, 그거 빼고는 네, 그런 것도 이제 보험이지. 보험사에서 불러주잖아.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어떤 인식이 전기 자전거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시민 의식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저희 전전협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전전협이라는 게 뭐요? 전국 전기 자전거 전기. 네네네. 대전협을 제가 왜 바꿨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대전협을 치세요라고 했더니 대전협을 칩니다. 그러면은 그 의사협회가 나와요. 전공의연합회. 그래서 저희 몰랐어요 처음에. 자꾸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야겠다. 그래서 바꾼 겁니다 급하게. 전국. 네, 전국 전기 자전거 협회. 그래서 검색하기 쉽게 하는 게 제 목표니까 그렇게 유튜브에서도 대전협을 막 치세요. 근데 대전협에서 치면은 의사협회가 나와요. 의사협회 나오고. 예, 저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바꿔야겠다. 그래서 전전협을 쳐봤더니 키워드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무조건 아마 1등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죠 이런 거는. 그렇죠. 예, 이게 근데 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다음에 또 수리에 대해서 또 좋은 사례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